또 어떤가요? 이 서울 중에서도 지역별로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호재 지역과 비호재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호재 지역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비호재 지역은 덩달아서 가격이 올랐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를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멈춰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상품별로 비호재 지역을 보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규제를 많이 하는 하죠. 거 네. 하고 같죠. 있죠. 예. 당연히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폭 조정은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외에 주택의 종류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보합세를 이룰 것 같고요. 네.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시 재생 사업. 재생 사업. 예, 이거 예. 모르면 안 되는데 이 네네. 방송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도시 재생 나왔죠. 사업. 예. 네. 뭐 이병훈 씨가 설명을 하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전문가 선생님이니까 짧게 설명을 좀 해. 하고 싶은데. 도시 재생 사업은 현 정부에서 또 밀고 있는 게 도시 재생 사업,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좀 낙후되어 있는 곳을 도시화하겠다. 네. 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네. 5년간 500곳을 50조를 드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쏟아지는 것이죠. 네. 또 한 번 이제 팁을 드리면 2030 생활권 계획 지역이라고 서울에 있어요. 네. 53개 지구가 있는데 약 60만 평 정도를 60만 평 정도를 상업 지역화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주거 지역인데 상업 지역으로 변하면 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죠. 네. 그런 지역들은 지금도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3기 신도시의 장점과 단점을요.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준하 대표님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화면을 띄웠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3기 신도시의 먼저 장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물량 확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른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그쵸. 경향이 그렇죠. 있었던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12만 2천 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남양주 왕숙이라는 곳인데요. 거의 절반입니다. 6만 6천.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에 이제 과천은 7천 호.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12만 2천 호를 공급을 물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점이 되고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일단 신도시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교통에 교통이죠.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3호선 연장. 굉장히 좋겠죠. 네네. 과천은 현재 4호선이 있습니다. 4호선이 선바역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왕숙 같은 경우 GTX B 노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 나아지면서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존의 2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교통에 대한 대책이 좀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자리 역시도 이번에 신도시들을 발표하면서 자족 용지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곳이 바로 남양주 왕숙 쪽인데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라고 들어보셨죠? 방교회. 네네네. 네. 이곳에 2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건 신도시 중에 좋은 장점이 될 그렇죠. 수가 있을 거고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지자체가 시행사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지자체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면 빨리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되겠다라고 설명드리고요. 다음 화면은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단점도 있겠죠. 늘 있죠. 자, 신도시라는 거는 새롭게 택지를 밀어내고 새롭게 아파트가 새로 됐던 뭐가 들어서는 건데 그러면 이 신도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작용이 바로 투기 세력이 발생된다라는 것. 뭘로? 토지로. 원주민 재정착률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를 하면 원주민들이 정착하는 게 약 한 어떤 지역은 10% 내외, 많아봐야 20% 내외인데 이곳 역시도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데에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단점으로 좀 꼽히는 거고요. 외곽 지역의 과잉 공급에 따른 2기 신도시 위축. 모든 신도시가 다 성공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면 신도시 발표했던 것들이 해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요번에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그럼 다 될 것이냐? 전 개인적으로 다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지역이 있고 인기 없는 지역들이 있는 그렇겠죠. 것이죠.
따라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2기 신도시에는 위축의 우려가 있다. 또 출퇴근 시간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점, 뭐 집만 많이 짓는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아까 맞아요. 얘기했던 교통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네네. 해결이 됐다고 보나 네네. 뭐 남양주 왕숙처럼 너무나 많은 공급이 되는 곳들은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한테 좀 문제가 있다.